한 지방에서 불과 몇 달 전 신을 받은 한 어린 소년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천안, 충청도의 평범한 동네, 그 안쪽 외딴 마을. 그곳에 살고 있는 한 12살 소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사람들은 그를 그냥 애기무당이라고 부른다. 아직 교복도 입지 않은 이 어린 점쟁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로 인해 신을 모시게 되었고, 그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의 예약자가 몰려드는 무속인이 되었다. 그 소년에게 점을 보려면 지금 줄을 서도 3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단순한 신기루인지 아니면 실제로 신의 계시가 작동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 너무 잘 맞추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사업하던 중년 남성은 이 소년이 말한 다음 주에 사방이 막힌다 는 말에 따라 사업 계약을 연기했고, 실제로 예정된 계약 당일 사무실이 갑자기 화재 점검으로 폐쇄되었다. 정치계에 연을 둔 한 인물은 이름에 쇠붙이 글자가 있는 사람이 다음 지도자 자리에 앉는다는 말에 후보를 재조정했고, 그 결정이 예측 적중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최근 이 애기무당이 내놓은 한마디가 다시 한번 전국을 흔들고 있다. 소년은 점사를 보던 중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왜 다시 높은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줄 알았는데 다시 몰려가요. 서명 같은 게 보여요. 도장도 찍히고 뭔가 공적인 종이가 펄럭이는 장면도 떠올라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단번에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물러난,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인물.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시청자라면 누구나 아마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이다. 이 말이 어떤 미래의 전조인지 아니면 단지 지나가는 환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속계에서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 가장 강력한 예언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본 그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도장이 찍히는 장면, 종이가 펄럭이고 사람들이 다시 몰려가는 모습. 마치 한번 무대에서 퇴장했던 이가 다시 무대 중앙으로 끌려 나오는 듯한 장면이다. 과연 이것이 국운 변화의 신호탄일까? 이 애기무당은 예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입을 뗄듯 말듯 망설이다가도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흔들리며 말을 뱉는다고 한다. 그 순간이 바로 내림받은 말이 나오는 시간이라 믿는다. 그가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말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모든 무속 예언 중에서도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생생했다. 다음은 소년이 어느 날 혼잣말처럼 꺼낸 예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보여. 무대 같은 데서 누가 서 있는 장면이요. 사람들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있어요.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 얼굴이 아니라 뒤에서 누가 끌어내요. 옷깃을 잡아당기면서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버텨요. 근데 결국 서명을 하게 돼요. 도장 찍고 서류가 공중에 떠다녀요. 그게 몇 장인지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보여요. 지도 같기도 하고 깃발 같기도 한데 그 위에 무슨 문장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은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서 못 읽겠어요. 위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붉은 바람이요. 사람들이 손에 무슨 끈 같은 걸 들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은 한 가닥인데 그게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근데 한쪽은 맑고 한쪽은 어두워요. 어두운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미끄러져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빠지기도 해요. 한 사람은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에 얼룩이 점점 퍼져요. 어떤 사람이 그 얼룩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손이 타들어가요.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말해요. 이제는 하늘이 직접 손을 대려 한다고요. 하늘에서 오는 빛이 있는데 처음엔 아무도 못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눈이 뜨이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요. 눈을 뜬 사람만 빛을 따라가고 눈을 감은 사람은 다시 어두운 데로 들어가요.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냥 떠올라요. 자꾸 보여요. 깨면 잊히는데 다시 자면 또 보여요. 같은 꿈이 반복돼요. 이에서 자꾸 깨우려고 해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해요.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한 가지는 2025년이 대한민국 국운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속계에서 말하는 신의 계시는 언제나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려온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애기무당의 말은 어쩌면 거대한 흐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흐름의 정중앙에는 누군가 다시 무대에 오르고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떠오른다. 과연 이 아이가 본 환상은 한반도의 위기인가, 아니면 구원의 징조일까? 2025년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오래전부터 언급해온 시간이다. 고대 예지서에도, 중세 점성학 기록에도, 동아시아 무속 전승에도 이 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갈라질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주목하고 있는 이들이 단순히 종교적 인물이나 사상가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는 그 흐름의 소년 무속인 바로 천안의 애기무당까지 가세하고 있다. 소년은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이런 말을 꺼냈다. 구군의 줄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 줄은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 그걸 사람들이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줄이 손에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더 꼭 쥐어요. 줄 아래엔 땅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물 같은 게 있어요. 물 속에서 검은 형체가 움직여요. 사람을 쳐다보는 눈인데 그게 사람 눈이 아니에요. 줄을 놓친 사람은 거기로 떨어져요. 대한민국이요, 맑고 밝은 기운으로 덮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운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푸르고 맑고 다른 한쪽은 자꾸 갈라져요. 금이 가고 연기가 피고 땅이 흔들려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보여요. 남쪽 땅인데 거기서 연기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돌면서 뭔가를 외우는데 말이 아니라 소리예요. 그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 사이에서 붉은 줄기 같은 게 내려와요. 그 줄기가 대한민국 위에 떨어지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새로 생기는 건데 흰 집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웃고 있어요. 또 하나는 부서지는 건데 오래된 돌 같은 건물이 무너져요. 거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돌아서요. 그리고 깃발이 바뀌는 장면이 보여요. 아니, 깃발 색은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그 그림자가 달라져요.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말 못하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요. 말하던 사람은 조용해지고 조용하던 사람은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줄기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굴 끌어올리고 누굴 뒤로 밀어내고. 그게 정치나 권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운명을 바꾸는 줄이에요. 그 줄이 대한민국 위에 머물러요. 그리고 한 남자가 보여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빛나는 판 같은 건데 거기 뭐가 써 있어요. 이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한테는 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요. 누구 하나가 그 사람 뒤를 따라가요. 그걸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가요. 처음에는 10명, 그 다음엔 100명, 그 다음엔 1000명, 그렇게 늘어나요. 그 사람은 앞만 보고 가요. 근데 발밑이 안 보여요. 그냥 공중을 걷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예비돼 있었던 사람 같아요. 하늘에서 말하길 이 땅의 구세주는 이미 뿌리를 내렸고 봄이 오면 드러난다고 했어요. 예언은 분명 상징적이다. 그러나 상징 속에 감춰진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 전체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줄기, 두 갈래로 나뉜 운명, 선택받는 자와 밀려나는 자, 이 모든 이야기는 2025년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급속히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소년이 말한 구군의 줄이라는 표현은 오래전부터 예언가들이 사용해온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구군, 곧 국가의 흐름은 단순한 정책이나 외교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흐름, 땅의 기운, 사람들의 마음이 겹쳐질 때 생기는 복합적 결과다. 그 줄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은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속계에서는 구군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고 본다. 기이한 날씨, 해와 달의 움직임, 뜻밖의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말하지 못하던 자의 말이 터져나오는 시기다. 예언자는 바로 그 틈새를 포착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천안의 이 애기무당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꿈일까? 아니면 실제로 시대의 흐름 속에 감추어진 계시록의 일부일까?
이 아이는 아직 세상에 대해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을 보는 방식은 이미 어른들과 다르다. 그는 말을 꾸미지 않고 상징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본대로 말한다. 그리고 그 말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된다. 2025년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누가 그 구군의 줄을 붙잡고 누가 놓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 무속인들이 미래를 알 수 있나요? 혹은 그게 맞다면 왜 다들 조용히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답변이 하나 있다. 말하면 벌을 받는다. 애기무당, 그 어린 예언자는 사실 한 차례 점사를 중단한 적이 있다. 정확히는 위에서 점을 멈추라고 해서였다고 한다.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는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에서 그는 자신의 입이 저절로 봉해지고 손이 묶이고 귀가 닫히는 환상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하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며칠 전 그는 처음으로 한반도의 기이한 움직임에 대해 말을 꺼냈다. 평소처럼 조용히 점사를 보던 중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고 한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북쪽 하늘이 기울고 있어요. 하늘은 네모난데 그중 한쪽이 점점 내려와요. 그 위에 붉은 글씨가 쓰여 있어요. 붉은 바람이 불고요. 사람들이 손에 국기 같은 걸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국기가 찢겨요. 찢어진 자리에 검은 천이 붙어요. 거기서 소리가 나요. 근데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니에요. 쇳소리 같아요. 산이 흔들리고 강이 거꾸로 흐르고 동쪽에서 태양이 두 개 떠요. 남쪽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아래를 향해 손을 뻗어요. 북쪽에서 한 아이가 그 손을 잡아요. 사람들이 멈춰서 그 장면을 바라봐요. 그 손이 이어지면 바람이 바뀌고 계절이 흔들려요. 근데 그걸 막으려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뒤에서 따라와요. 그리고 중국 쪽이 보이는데 아주 큰 돌문 같은 게 열려요. 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와요. 그런데 그들 뒤에는 군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돌문이 열린 뒤에 바다가 검게 일어요. 바다 위에 배들이 떠요. 근데 그 배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깃발을 들고 있어요. 깃발은 파랗고 노란 무늬인데 바람이 불면 붉은 물감이 튀어요. 하늘은 계속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서 빛을 내고 있어요. 그 빛이 주변 나라로 번져요.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막으려 할 거예요. 어떤 세력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 연기를 뿌려요. 연기가 퍼지면 사람들 눈이 흐려져요. 하지만 위에서 말했어요. 눈이 흐려져도 길을 아는 자는 남을 것이다. 이제 곧 이 땅에 깃발을 꽂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나라를 다시 묶는 역할을 해요. 깃발 아래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봐요. 싸우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거나 웃어요. 그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저한테 어떤 말이 들렸어요. 이건 말하면 안 된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려면 입이 아프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손이 저렸어요. 그는 그날 이후 며칠간 점을 멈췄다. 실제로 약속이 잡혀있던 손님 수십 명의 예약이 모두 취소되었고 가족도 이유를 묻지 못했다. 단지 그는 신에서 말하지 말라 했다고만 반복했다. 그리고 다시 점을 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그 열흘 사이 기묘한 일들이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고 또 다른 사건이 보도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라졌다. 어떤 전문가는 정보 통제가 이례적이었다고 말했지만 대중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무속계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그 아이가 본 대사건 이미 시작된 거다. 예언자란 미래를 정확히 지적하기보다는 흐름을 읽는 자라고 한다. 그 흐름을 파악한 자는 조용히 움직이고 때가 오면 길을 연다. 지금 애기무당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 흐름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말한다.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근데 붓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붓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운이 갈려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조용히 애기무당을 찾고 있다. 멀리서 조용히 운세와 사주, 신점 대신에 하늘의 방향, 영혼의 길, 그리고 2025년이라는 운명의 해를 물으러 온다. 애기무당이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길게 예언을 이어간 날은 바로 어느 여름 저녁이었다.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마을 전체가 어둑해질 무렵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사주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을 했다. 그 내용은 녹음도 허락되지 않았고 종이에 적지도 못하게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그의 말을 조용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날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깃발을 드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름도 평범하고 옷도 화려하지 않아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 빛이 흘러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위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짐을 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2025년 이 해가 되면 하늘이 문을 열어요. 그때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위로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요. 그때 그 사람은 고개를 들게 돼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 사람 손에 쥐어져요.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이 맞아? 왜 저 사람이야? 의심해요. 근데 점점 따라가요. 왜냐면 말이 아니라 빛으로 말하니까요. 그 사람은 많은 걸 잃어요. 가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근데 걷는 길은 정확해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이 그 사람을 밀어요. 그 사람 발밑에 흙이 뭉쳐요. 그게 뿌리예요. 다른 사람은 그 위를 걷지 못해요. 넘어져요. 하지만 그 사람만 흙 위에 선 채로 앞으로 나가요. 옛 문이 열리는 장면이 있어요. 나무 문이에요. 문 위에는 한자로 기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요. 그 문을 열면 두 줄이 생겨요. 붉은 줄과 흰 줄, 사람들이 고르라고 해요. 붉은 줄은 싸우는 길이에요. 흰 줄은 버티는 길이에요. 근데 하늘에서는 세 번째 줄을 내려줘요. 아무도 못 보던 줄이에요. 그 줄이 구원의 줄이에요. 그 줄은 한국에서 시작돼요. 그 줄을 처음 잡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줄이 세계로 퍼져요. 이 땅에서 시작된 줄이 전 세계로 가요. 붉은 줄을 끊고 흰 줄을 지나 새 줄이 만들어져요. 그 줄은 갈라진 나라를 다시 묶어요. 그게 국운이에요. 대한민국의 국운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요. 그 사람은 깃발을 들어요. 근데 그 깃발은 혼자 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들어요. 바람이 불고 깃발이 펄럭이는 순간 검은 구름이 밀려났어요.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곧 일어날 일이에요. 2025년이 되면 이 일의 시작이 나타나요. 그림자는 먼저 움직이고 빛은 그 뒤를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볼 때가 되면 이미 길은 반쯤 열려 있어요. 그날 이후 애기무당은 그 예언에 대해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만 덧붙였다고 한다. 깃발을 드는 그 사람,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다만 언제 움직일지 하늘만 알아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말했다. 과연 그가 누구일까?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속삭였다. 혹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예언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어떤 직책이나 지역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한반도, 세계 변화의 중심, 구세주의 상징, 운명의 해 2025년, 지도자의 귀환, 이 모든 핵심 키워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많은 무속인들이 지금 조용히 입을 닫고 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애기무당은 단지 12살이다. 그러나 그가 말한 말들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도자 예언보다 더 깊고 상징적이며 예언의 정확도와 적중률 면에서도 놀라운 사례들을 남기고 있다.
2025년 과연 구구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줄을 잡고 어떤 줄을 놓치게 될까? 그리고 깃발을 드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단지 시작을 본 것뿐이다.